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산남동에 찾아왔습니다. 이 집도 제가 두 차례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파주 산남동은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유로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인데, 다만 신도시하고 가까울 뿐 이 산남동 주변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단독주택 마을을 신도시하고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집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나는 생활 인프라도 무조건 좀 같이 편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현장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오늘 이 집도 쭉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 산남동에 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입지 조건은 좀 짧게 안내해 드려 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 산남동이 운정 신도시도 가깝고 자유로도 이렇게 차 타고 내려가면 바로 진입이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기는 한데요. 이 산남동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를 이용해서 운정 신도시로 나가서 뭐 대형 마트라든지 병원, 약국, 뭐 은행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산남동 주변에는 편의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편의점이 나오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것도 다 가만히 된다 그러면 나와서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세대는 오늘 촬영할 이 앞에 있는 집입니다. 이 한 세대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오늘 다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72평인데요. 도로집은 제외하면 전용 면적은 60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2층까지 61평입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고요. 경량목 구조도 아니고 중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량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나무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만큼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장 마감재는 모노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 놨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요. 2대 나란히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다 있습니다. 오버헤드 도어는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를 하고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조금 많습니다. 네,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틀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많은 곳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패스가 되겠죠. 자, 올라오면 이렇게 제법 넓은 쓸만한 마당이 나옵니다. 잔디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렇게 봐도 좋을 마당이죠. 자, 데크도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부목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뷰가 이쪽에서 보면 제법 괜찮아요. 저 멀리 일산 시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뷰는 상당하다. 다만 거실 안쪽에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면은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뭐 답답함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수도는 한쪽에 여기에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대 현관은 굉장히 두꺼운 방화문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전실이 제법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느껴지는 전실인데요. 이렇게 기니까 한쪽에 신발장을 쭉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신발 수납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이 뒤를 보면 일괄소등 버튼도 있습니다. 자,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당겨서도 열 수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이렇게 틀었을 때 1층에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폭은 충분합니다. 4인 가족이 쓰기에 넉넉한 거실로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1층의 층고가 한 2,750 정도 되거든요. 마감 층고가. 그래서 1층의 층고 꽤 높은데 2층 가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2층도 1층만큼 층고가 꽤 높은 편입니다. 자, 거실 방향은 정확하게 남서향이긴 한데요. 살짝 서쪽이 조금 더 가깝다?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었을 때 이쪽이 남쪽이고요.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남서향인데 서쪽으로 살짝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 예, 정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면 남향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서향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호는 백화드리움 시스템 창호입니다. 예, 독일식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단열이 또 백화드리움 창호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요. 성인이 열기에도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창호 설치를 해놨습니다. 단열이 잘 되기로 유명한 창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을 봤으니까 안쪽에 주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일단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와이드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이 주방이 넓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을 둘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주방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아래쪽을 보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쭉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앞쪽으로만 최대 5인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바의자를 갖다 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 스타일은 추가 식탁은 설치가 좀 어렵겠죠. 이 앞으로 놓을 수도 없고요. 여기 지금 나무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뒤를 보면 여기에도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 최대 밀착하면 5인이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까지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한 8인용, 9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아일랜드 상판 자체가 굉장히 길게 제작이 잘 되어 있어서 대형 식탁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예, 다만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없다. 요거 빼고는 아일랜드 식탁은 굉장히 길게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 개수대가 이쪽에 또 하나가 있고요. 메인 개수대는 뒤를 틀었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로 환기창이 있고요. 옆으로는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입니다. 위에는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다용도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먼저 이쪽입니다. 여기는 보조 주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안쪽에다 냉장고 2대를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 환기창도 있고요. 안쪽을 보면 2구 가스레인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하부장이 한쪽에 또 채워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위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안쪽까지 활용했을 때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1번을 봤고요. 여기가 다용도실 2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공간이 이 폭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여기는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의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일러도 있고 여기 수도 있죠. 이쪽에다가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단독주택 주방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다. 공간 활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겠죠. 이쪽에
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여기 중정 느낌이긴 한데 중정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바깥쪽에 공간이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 있죠? 예,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 길이가 거의 4천 정도 돼요. 여기서 저 안쪽까지요. 그래서 공간의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에 붙박이장까지 다 설치를 해놔서 수납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방의 창도 굉장히 큰데요. 이 창을 열고 또 바깥쪽으로 출입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공간의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 안쪽까지 전부 다 포르셀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대부분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욕실을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안쪽에는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층 욕실까지 1층은 다 봤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역시 단독주택답게 그래도 여유가 상당한 편입니다. 1m 정도 되니까 여유가 느껴지는 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끝까지 오면 살짝 틀어서 계단 3칸을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2층입니다. 자, 2층의 바닥은 스톤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2층의 첫 번째 방도 방 길이가 무려 4천 정도 됩니다. 4천이 조금 못 되긴 하는데 거의 뭐 4천 정도 나오는 사이즈니까요. 첫 번째 방부터 꽤 넓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층 방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2층의 첫 번째 방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문을 열어보면 저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안쪽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장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 계단을 하나 설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은 올라다닐 수 있는데요. 혹시나 자녀분이 좀 어리거나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올라다니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계단 하나 정도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예, 그렇게 해도 좋겠죠. 자, 여기는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데 역시 옵션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가 이쪽에 있어요. 욕실을 옆으로 늘리면 다른 공간이 좀 줄어드니까 2층의 메인 욕실은 세면대를 반대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옆으로 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샤워할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세면대가 뒤에 있으니까 가끔씩 좀 걸리적거리네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2층에 메인 욕실을 봤고요. 자, 이쪽이 두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길이가 거의 4천 정도 나옵니다. 지금 2층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 방도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안쪽에 디귿자로 수납장을 다 채워놨습니다. 제법 수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면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수납은 제법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의 두 번째 방도 봤고요. 마지막은 안쪽에 있는 안방을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보이는데요. 이쪽이 전부 다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우측으로 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 메인 공간입니다.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다른 방들 보셨죠? 다른 방들이 제법 큰 편인데요. 이 안방이 3,500에 3,200, 3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들보다 이 안방이 조금 더 작다. 메인 공간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뒤에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방에서 잠만 자다 보니까 수납이 많은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여기 안방 창, 양창인데요. 이쪽은 픽스 창 그리고 환기 창 다 있고요. 이쪽은 이제 큰 창인데 여기도 당연히 열어서 환기가 가능합니다. 또 안방에서 보는 뷰가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저쪽이 일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산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가 괜찮은 안방 풍경입니다. 자, 이제 이 뒤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한쪽에는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전부 수납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안쪽까지 전부 다 수납장으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안방에 수납 공간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레스룸, 그러니까 행거 형태의 드레스룸보다는 이런 장 형태의 드레스룸 공간이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취향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행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먼지도 많이 타지 않고 이래서 행거보다는 붙박이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의 욕실인데 안방의 욕실은 좀 많이 넓은 편이에요. 일단 양변기에는 비데 역시 있고요. 세면대 있고 이번에는 욕조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인용 욕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2층에 메인 욕실이 좀 좁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방 욕실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2층 메인 욕실이 더 넓었다면 여기가 요만큼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욕실 자리가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방이 메인이니까 안방 욕실을 키우느라고 2층 메인 욕실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환기창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산남동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인데 이렇게 분양이 좀 더디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격은 최초 분양가가 9억 그리고 할인 분양된 가격이 8억 3천입니다. 그래서 8억 3천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셨다가 요 정도 건축 면적에 대지 면적 그리고 운정 신도시하고 좀 가까워서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